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화재와 일본에만 있는 것들. 1. 일본의 비극적인 종말.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에서는 원인조차 알 수 없는 도심 속 화재가 전 지역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일본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40명을 돌파했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로 인한 경제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초기에 진압하지 못해 대형 화재로 번지는 상황까지 나타나며 관할 소방대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욱 상황이 심각한 것은 초기에 진압하지 않은 이유가 인근 마을 소화전이 파열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우리로선 이해 못할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9일 오후 일본 군마현 미도리시에서 관할 소방서에 제보 전화가 30건이 넘게 접수되었습니다. 미도리시 대형 공장에서 불씨를 발견한 마을 주민들이 공장에 불이 붙었으니 소방대가 와서 재빨리 불을 꺼달라는 전화가 속출했던 것입니다. 화재 현장을 보도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29일 오후 12시 30분경 군마현 미도리 주택가의 공장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미도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침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이 불길에 집어 삼킬 만큼 대형 화재로 번져 아직까지 공장 안에 생존자가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차가 무려 12대가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고 있지만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진압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사실은 갑자기 소방대원들이 진압을 중단하고 패닉에 휩싸인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것입니다. 6시간이 넘도록 화재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이 부근을 달리던 군마현의 철도까지 4시간가량 운행이 완전히 중지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분노한 주민들과 승객들이 소방대에 이해 못할 행동에 즉각 해명을 요구했지만 미도리시 관할 소방대장의 황당한 답변이 오갔습니다. 소방대장은 12대의 소방차에 물이 부족할 정도로 대형 화재였다며 인근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장착해 진압하려 했지만 내부에는 물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시외에 있던 소방차까지 추가로 배치해 불을 끌 수밖에 없었다라며 소화전을 관리 못한 수도국의 잘못이니 끝까지 소방대원들의 실수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의 항의가 멈추지 않자 군마현 수도국이 확인한 결과 상수도의 급수관에 물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며 급수관 내부에는 이미 수도 파이프가 파열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도 파이프가 80년대에 지어진 것이라 수도 파이프를 제작하던 회사가 문을 닫아 부품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일본은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전에 물이 없어 화재를 그대로 방치해 결국 군마현 주민들은 외국인 엔지니어라도 와서 수도 파이프를 고쳐야 한다며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소화전에 있는 급수관을 관리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지? 그동안 미도리현 지자체가 수도관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을 한 것인가? 이젠 화재가 발생해도 소화전이 없어 불을 그대로 방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외국인 엔지니어까지 불러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에 정부가 한국의 엔지니어들을 파견시킨다면 노후된 부품도 고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은 수도관 기술이 선진화되었다고 들었으니 한국인을 믿고 맡겨보는 게 어떨까? 소방대원들은 소화전에 물이 없다며 공장이 불이 번지고 있는데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나? 우리 일본은 우수한 엘리트를 차출해서 소방대원이 된다고 들었는데 오합지졸이 따로 없는 모습이다. 차라리 한국 소방대원들이 이것보단 화재 진압을 잘할 것이다. 한국과 우리 일본 소방대원들을 비교하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다. 우리는 소방대원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1년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출한 소방대에게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한국인들이 미도리시 침구 공장에 숨어서 폭발물을 설치해 대형 화재가 된 것이다. 소방대는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국인들을 수색해야 한다.
분명 인근 마을에 있는 한국인이 일본에 대한 열등감으로 방화를 저질렀을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한국인이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국을 트집 잡는 것은 혐한들이나 하는 파렴치한 짓이다. 만약 한국인들이 이 댓글을 본다면 일본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조롱할 것이다. 즉각 한국에 사과하는 게 옳은 행동이다. 현재 일본 전역에서 잇따른 화재로 소방관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올해 퇴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살인적인 스케줄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소방관을 추가로 모집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인 소방관이라도 일본에 파견시켜서 인원을 충족시켜야 한다. 연일 발생하는 화재의 소방관들이 사고사를 당하는데 한국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가? 과거 일본의 소방대원이 부족할 시 한국 정부가 구조대원들을 무료로 차출해준다고 하지 않았나? 즉시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의 소방대를 일본에 내놓으라고 소리쳐야 할 것이다. 선진국인 일본에서 소화전에 물이 없어 화재 진압을 못하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그동안 전 세계 언론사들에게 일본 소방대원들은 가장 우수한 실력이라고 으름장 놓았지만 헛수고가 되고야 말았다. 문제는 한국인들까지 일본을 무시할까 분노하는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 수도 파이프는 노후화되어서 녹물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도 지자체는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한다고 방관하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차라리 동맹국인 한국에 공식적으로 엔지니어를 요청해야 한다. 우리 일본은 선진국인데 그껏 소화전 하나 때문에 한국의 도움을 받겠다는 헛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이 우리 일본을 위해 해준 게 뭐라도 있는가? 그들은 일본이 피해 입을 때마다 박장대소하며 웃고 있을 사람들이 분명하다. 과거 일본이 위급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한국인들이 일본을 돕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나? 지금 소화전의 수도관이 고장나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한국 정부가 당장 도와줘야 할 것이다.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수출 규제는 평생 풀지 않을 것이라 협박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인근을 지나가던 한국인들이 전봇대를 건드려 공장에 불이 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공장 피해 금액까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한국에게 수도관까지 고쳐달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아주 좋은 생각이다. 현재 구마현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한 모습인데 한국 측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피해 금액만 받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려선 안 된다. 우린 강하게 한국 정부에게 압박해서 많은 돈을 받고 구마현 소화전 전역을 수리해야 하는 게 맞다. 처음부터 소화전 내부 파이프가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한국이 먼저 수리를 맡아줬다면 이러한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었나. 이제 한국이 해야 될 일이 발생했으니 일본으로 와서 구마현을 도와야 한다. 이번에도 그들은 모른 척 방관한다면 전면전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것이 화재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허리케인, 홍수, 화산, 지진과 같은 재해가 항상 발생합니다. 일본 멸망의 징조였습니다. 최근 일본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화려한 재성장에 성공해 엄청난 부국으로 성장한 일본, 플라자, 합의와 버블 붕괴 등 수많은 악재를 겪으면서도 끝내 전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며 건재함을 뽐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일본이 이번 경제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 내부에서는 이번 파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하죠.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을 끝내 주저앉게 만든 치명적인 원인. 수전노 같은 일이다. 기시다 총리가 발표를 이어가던 도중 일본 국민을 힐난하며 눈물을 훔칩니다. 기자들을 앞에 둔 정례 브리핑을 함에 있어 언제나 완벽한 모습을 보이던 그가 이번 발표에서만큼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추태를 보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가 발표하는 내용이 일본의 채무 불이행, 즉 국가 파산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외 유수의 투자회사와 경제 전문지에서는 이 일이 마치 예견된 일이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폭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이 이번 경제 위기를 도화선으로 터지게 되리라 짐작했다고 하죠. 미국의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1990년대부터 꾸준하게 일본이 마구 살포하고 있는 국채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채를 갚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자산쯤으로 여겨 일본 국민들이 상환을 요구해도 유야무야 넘기는 상황까지 발생. 90년대에 진행된 대국민 국채 판매는 일본 국민들의 돈을 강탈한 셈이 됐죠. 그러나 일본 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자행한 이 사기 행각이 그대로 악재가 되어 일본에게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번에 불거진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일본이 지금까지 안전하다는 이유로 갚지 않았던 국채들이 모두 투자 위험 대상으로 찍혀 일본 경제 신용도가 추락하고 만 겁니다. 더불어 일본의 유명 경제평론가 가야 게이치는 지난 8일 뉴스위크에 칼럼을 끼고 수준 미달의 일본 기업들은 경쟁력 자체가 없어 엔화 약세의 혜택마저 못 받고 있다. 저부가 가치 노동 집약형 개발 토상국 경제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주장해 일본 경제의 현주소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가야 게이치의 칼럼과 더불어 일본 경제의 위험성을 파악한 순간 해외 투자자들은 일본의 주식과 채권을 엄청난 속도로 팔아치우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채권을 구입했던 일본 국민들도 공포심에 휩싸여 빚을 갚으라고 국가에게 직접 요구하고 나섰죠. 이로 인해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는 채권을 구입한 일본 국민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일본 국제구매자연맹의 대표 야마다 케니치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일본국 국민은 정부에게 사기를 당한 전 세계 유일의 존재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가 침몰하니 국민들도 다 같이 충성스럽게 죽으라고 강요한다라며 지금 가진 예산을 총동원해서라도 채권을 갚으라고 닥달했죠. 더불어 전일본 국제구매자연맹이 주도한 이 시위는 총리관저 앞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규모로 번지며 일본 전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더욱 입지가 좁아진 기시다 총리는 끝내 충격적인 발표를 하고 말았죠. 기시다 총리는 이번 파산선언 사태를 어떻게든 넘겨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가 내세운 방안은 바로 일본 기업과 일반 가정이 가진 돈을 어떻게든 끌어내 빚을 갚자는 겁니다. 기업이 보유한 비상금인 사내유보금과 일본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 저축한 돈을 모두 끌어내 국가를 위해 사용하라고 강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 또한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방법이라는 질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 전문가 마츠다 쇼헤이는 일본의 경제 전문지 리온 게이자이의 사설을 투고 암울한 일본의 현재 상황을 침몰하는 배에 비유하면서 배가 침몰하는데 선원들을 구조하지 않고 다 같이 죽자고 잡아두는 꼴이라고 말해 기시다 총리의 이번 결정을 신랄하게 비판했죠. 그럼에도 기시다 총리는 이번 결정을 절대 철회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차피 전일본 국제구매자연맹 주도로 번지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인해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생명은 끝난 상황. 그렇다면 이번 조치로 어떻게든 일본이라는 나라의 명패라도 살려보자는 판단하에 자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과거 저질렀던 만행을 다시 한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일본 기업들은 이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나섰는데요. 기업들이 고심 끝에 내린 충격적인 결정으로 인해 일본 정부와 국민들은 모두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기업은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이익을 중요시하는 단체입니다. 일본의 기업인들 또한 이 같은 정신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과거 애국심을 강하게 교육받은 전후 세대가 사회를 주도했던 시절, 일본인들은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 자신의 이익을 제쳐두고 도왔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일본의 기업인들을 포함한 경제인들은 더 이상 국가의 횡포를 참을 수 없다며 기업에게 돈을 뜯는 행위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 일본의 전경련으로 불리는 게이달렌 회장인 도쿠라 마사카즈가 직접 나서 일본 기업들의 해외 도피를 전격 선언했죠. 리온 게이자이가 게이달렌이 제공한 해외 도피 기업 명단을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샤프와 소니, 스미토모 등 일본 유수의 제조업 기업들은 물론 심지어 일본에서 유일하게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살아남은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마저 일본을 탈출하겠다는 성명에 동참. 결국 기시다 총리는 이번 파산 선언을 해결할 모든 수단을 잃은 채 만국 일본의 마지막 총리로 이름을 남기게리라 전망됩니다. 세계 경제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파산 선언을 하고만 일본. 이 같은 위기를 마주한 일본 기업들이 전격 해외 도피를 선언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향할 곳이 어디가 될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대다수의 일본 대기업들은 미국행을 확정 짓고 있지만 2019년 일본이 벌인 수출 규제에 여파에 고생했던 소재 기업들이 모두 한국행을 선언. 수출 규제를 대비해 한국에 만들어둔 공장들을 토대로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결국 일본의 파산 선언으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부족했던 산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얻게 된 셈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